안녕하세요. 26년 자밀고 1학년 국어 맡게 된 김현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자밀고 내신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나서 내신 대비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저와 수업하게 됐을 때 제 수업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수업 후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밀고 내신 출제 경향을 문항별로 나눠서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 구성은 선택형과 서답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택형은 22문제에서 25문제 정도, 서답형은 6문제에서 8문제 정도로 조금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선택형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선택형 중에서 저희가 특징이라고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내신형 문제도 출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신형 문제라고 하면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 해석, 내용 일치 문제, 서술상의 특징 등을 묻는 것이 내신형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평이한 난도를 가지고 있지만 쉬운 대신 모두 고르시오의 복수 정답 형태로 난도 조절을 한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문학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 문학작품은 한 작품에서 단독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문제들을 엮어서 연계를 시켜서 문제를 내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낼 때보다는 보면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기 때문에 가에 대한 특징, 나에 대한 특징을 비교 분석해서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깊은 사고를 유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능형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능형 문제랑 내신형 문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수능형 문제는 보기에 문학 이론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작품과의 연관성을 찾아서 보기와 작품을 연결시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하나 수능형 문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외부 지문이 출제될 수도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외부 지문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지 않았던 지문을 바탕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고등국어에서 아이들이 제일 낯설어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자밀고 국어에 대한 특징을 또 몇 가지 정리를 하자면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길다라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문의 길이가 길면 어떤 특징이 있냐? 아이들이 페이지를 넘겨도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당황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묻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의미도 하나하나 다 저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 그 다음으로는 문법 문제들의 난이도가 굉장히 평이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고 문법의 범위도 넓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적절한 선지를 찾는 비율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찾는 것이 조금 더 쉽습니다. 5개 중에 아닌 것만 하나 고르면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찾는 것에 훨씬 익숙해져 있다면 적절한 선지를 찾으려면 1번부터 5번까지 다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선택형 끝났고 서답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밀고 서답형의 특징이라고 하면 가장 큰 특징이 주로 단답형 문제라는 것입니다. 단답형이라고 한다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지문 속에서 단어를 찾아 쓴다거나 문장을 찾아 쓴다거나 하는 것이 단답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따로 서술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 문장으로 완결된 구조를 가져가지는 않아도 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답형이지만서도 서술 조건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서답형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여기서 의인법이 사용된 문장을 한 개 찾아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 있는 문장 중에서 문장을 찾아서 첫 말, 마지막 말을 쓰시오라고 조건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두 번째 문제는 편지의 형식으로 글을 전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한 문장으로 쓰시오라고 해서 이도 서술 능력이 크게 요하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점, 3점으로 부분 점수가
주어진다라는 점도 특징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잠일고 내신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어떤 대비 전략을 가지고 가야 1등급을 맞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능형 문제가 비교적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외부 지문을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길러야 합니다. 이는 내신뿐만 아니라 모의고사랑 수능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길러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학교에서 배우면 이와 비슷한 작품들을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문제에서 찾아서 여러 번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문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저희가 지문이 주어졌을 때 어떤 부분인지 바로 알 수 있도록 철저하게 암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페이지를 계속 넘기면서 지문만 읽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알 수 있게 암기를 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으로는 중간 난도에서 문제에서 시간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적 중상위권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들에서 얼른 풀어놓고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에서 시간을 좀 더 쏟을 수 있게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출제 원리를 파악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신 문제는 학교 선생님들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를 내는 사람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내는 사람이 수업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느냐 잘 귀담아 두었다가 이를 중점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의 수업 시스템과 클리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수업 시작하기에 앞서서 미니 시험을 보게 됩니다. 미니 시험의 내용은 전 수업에서 배웠던 개념들에서 핵심만 뽑아서 푸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복습을 위한 시험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험에 대한 간단한 리뷰, 그리고 아이들 숙제 검사하고 공통적으로 오답이 나왔다 하면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나서 새로운 진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새로운 진도로 넘어가서도 저희가 개념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현장에서 바로 아이들이 적용학습을 할 수 있게 문제를 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가지고 새로운 진도로 넘어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복습 테스트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 복습 테스트는 이 작품에 대한 꼼꼼한 복습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서답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 아이들이 보고 있는 테스트 하나의 예시인데요. 그래서 나가 지칭하는 대상은 그래서 죽은 누이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도 있고 마지막으로 어떤 화자의 정서는? 이라고 물어봤을 때 갑작스러운 누이의 죽음, 안타까움의 정서가 담겨 있다. 서술을 요하는 문제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을 공부할 때 서답형을 위한 대비 연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제 수업의 특징은 어떨까요? 저는 손이 바쁜 수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손이 바쁜 수업이라고 하면 제가 실제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나가고 있고요. 아이들에게 이 필기를 똑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하게끔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열심히 떠들어봤자 아이들에게 남지 않으면 그건 그냥 흘러가는 말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손으로 잡아서 써라. 그래서 눈으로도 한번 보고 속으로 한번 되뇌이고 귀로도 듣고 여러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필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이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더 기억에 남기 위해서 질의응답이 많은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다가도 얘들아 저번에 우리 배웠던 거 뭐였지? 하고 대답을 유도하고 아이들이 대답이 안 나온다면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넘어가고 대답이 나온다면 오늘 새로운 진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질문을 던져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질의응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문제를 풀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가 답변을 할 수 있게 문자로도 카톡으로도 전화로도 다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이가 내신 시험 전날에 밤에 저한테 문자를 보냈던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5번이 답인데 왜 4번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면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상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업 후에 클리닉을 한 번씩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클리닉 안내 문자이고요. 그래서 그날 했던 수업 진도, 그 다음에 과제 안내해드리고 클리닉을 진행할 시 클리닉은 언제 진행된다 혹은 나머지 공부를 해야 한다 라고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리닉을 어떤 학생들이 하냐 보면은 일단 학생 관리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시험 점수, 그다음에 과제는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과제가 추가로 나가야 되는지 한 명 한 명 꼼꼼히 기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은 시험 미통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필수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과제를 완수하지 못한 학생들도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수업을 하면서 보충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을 따로 부르게 됩니다. 클리닉에. 클리닉에서는 1대1로 아이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함께 찾아나가는 시간도 되고요. 찾았다면 좀 더 면밀히 보충해 나가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연히 클리닉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잠일고 내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저의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와 함께 대비하게 된다면 잠일고 내신은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